자,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100분의 50 이상 그 당의 지역에서 나온 어떤 이제 소주를 이제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류 판매 지역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원을 구입하도록. 그러면 자도 소주 구입 명령 제도에 대해서 소주 제조업자의 강한 신뢰 보호기 이익이 인정되지만 능력 경쟁의 실현이란 우려하는 공인의 직면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거 맞는 지문인데, 자, 대전 선양이라는 소주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서울 사람들은 진로를 먹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대. 대전에서는 그 술집에서는 다 그 50% 이상은 다 선양을 갖다 놓으니까 진로가 귀해. 그래서 이제 이제 판매업자는 아니 나 진로 이렇게 사다가 서울 사다가 이렇게 팔고 싶은데 손님들 많이 사니까 이거 나의 직업의 자유. 그다음에 이 손님들 진로 선양이 아닌 진로를 마시고 싶다.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울의 여기 진로 회사. 왜 여기 50% 이상을 다 팔고 사람들도 원하고 여기 파는 사람들은 원하는데 나의 어떤 직업의 자유 다 침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결정권 침해, 여기 이제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진로 제조업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선양 제조업자. 이 사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폐지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니 지금 요거는 제조업자, 진로 제조업자가 아니라 선양 제조업자예요.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자원을 또 구입하도록 명하는 에 대한 소주 제조업자 요걸 폐지하려고 하니까 강한 신뢰 보호 이익이 나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50% 이상을 요 대전 지역에 공급해왔으니까 요 신뢰 보호가 인정되지만 이러한 신뢰 보호도 능력 경쟁의 실현이란 보다 우월한 공의에 직면한 종래 법상의 존속을 종래 요구를 주장하는 거고 같은 그러니까 제조업자지만 요 선양 제조업자는 종래 그걸 주장하는 신뢰 보호 주장하는 거 이 사람은 나의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이게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헷갈려. 그래서 소주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손님들이 원하니까 나는 이거 팔고 싶다. 그 다음에 소주 제조업자, 진로, 경쟁 및 기업의 자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자기결정을 침해. 근데 뭘 주장하냐면 지방 소주 제조업자가 나는 지금까지 50%에서 안정적으로 했는데 신뢰보호를 근거로 하여 합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자, 요거 헷갈려요. 제조업자가 두 개가 나와서. 그 다음에 155번. 자, 시행령의 변경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래 연습장 시설을 5년 이내에 폐쇄. 자, 5년.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원칙에 충분히 기간을. 더군다나 어디에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자, 5년 동안 유예기간 주는 거. 자, 5년의 유예기간이고 법적 신뢰보호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자, 53년도부터 시행된 교사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 공립교육대 사범대학 졸업, 예전에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여기 특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당시에 국공립 사범대학 재학생들. 아니, 우리 이거 보고 들어갔는데, 이거 그 다음에 졸업자. 아직 이제 합격하지 못하는 이거 여기 이제 우선하여 채용되는 이거 혜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입법적 위헌 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냐 하는 부작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위헌 법률 효력은 어떻게 해? 장래효죠. 그러면 어떤 법률이 있는데 요때 위헌 결정이 나면은 요때부터 효력이 상실되죠. 그럼 요때까지는 위헌 결정 날 때까지는 합헌이라는 거죠.
그 합헌적인 상태를 신뢰했던 사람들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어. 근데 요때까지는 합헌이지만 위헌 결정이 난 위헌 법률인 거죠. 합헌 그냥 지금도 유효한 합헌인 지금도 합헌인 법률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위헌으로 선언되면 장래용. 그러면 위헌 확인 시까지는 합헌이었기 때문에 유효한 신뢰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죠. 그 법률이. 근데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뭐, 즉 헌법에서 유리하는 국가적 보호무까지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 그래서 지금 합헌인 법률하고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하고 이렇게 차이에서 그 신뢰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체계 정당성 원리에 위반되면 그 자체로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이 되냐? 그 자체가 아니라 위헌성을 농후하다라는 어떤 이제 그 위헌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나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이 되는 거예요. 더 판단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체계 정당성이 뭐예요? 보시면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의 규범의 구조나 규범에 근거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요청. 좀 비슷한 건 그냥 비슷하게 규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계 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의 원칙을 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체계 정당 뭔가 좀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르게 규율됐다고 해서 바로 위헌인 거 아니야. 위헌성을 시사하는 징후. 약간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바로 위헌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례 원칙이라든지 평등 원칙 위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계 정당성 위반은 바로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많이 되죠. 틀린 지문. 자, 이제 여기서 보면 돼요. 형법상 상해치사죄 를 야간에 흉기, 기타, 물건, 휴대에 범한 경우에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 상해치사인데 3년 이상이요. 근데 폭처법에는 형법상 협박죄를 야간에 흉기를 했다고 하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세요. 자, 야간에 흉기를 들고 상해치사를 하면은 3년 이상. 야간에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면 5년. 상해치사, 상해, 폭행도 아니라 상해를 해서 죽었는데 3년 이상인데 야간에 했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중한 건데 이거 협박인데 5년. 아니, 상해치사인데 3년 이상인데 협박한 걸 5년 이상. 이게 뭔가 안 맞다는 이게 훨씬 이게 중요한 게 처벌해야 돼. 이런 게 이제 체계 정당성 원리에 반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자, 상해치사의 범죄를 야간에 흉기, 기타 범한 경우에도 3년 이상. 근데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을 해서 협박죄 5년 이상. 뭔가 이렇게 체계 안 맞는. 이게 더 죄가 무겁게 해야 되는데 그 체계 정당성이 어긋난다. 자, 진정소급입법. 이라도 자, 진정소급법은 그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의해서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국민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같이 소급이 정당한 허용 아주 예외.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진정소급법은 원칙 허용. 근데 제한을 신뢰보호 원칙에 제한받는다. 자, 그거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진정소급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자, 요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소급법이 예상할 수, 아까 친일파 재산 그 귀속하는 거 있었거나 법정상 불확실한 혼란스럽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법에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 자, 이런 걸가 허용되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자,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시혜적인 소급법을 하여야 하므로 아니죠.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 할지 말 건지. 자, 시혜적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1차적 판단이 입법기관. 그 다음에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어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어. 그러면 지방의회 재직기간 중에 의회의원은 세비를 받잖아. 그런데 여기 퇴직연금을 또 받아? 세금이 2번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지방의회 재직기관은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 신뢰보험체? 당연하지. 일 안 하는. 그 다음에 농지의 위탁경영. 자, 소작제도는 금지되지만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 허용돼요. 그래서 헌법 조문 농지의 소작대는 금지되지만 농지 임대차 위탁경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인정된다. 163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19조 2항에 규정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이념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모에 될 수 있죠. 자, 119조 2항 경제 민주화 이념은 경제 영역에서 자유로운 사회질서 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 목표로서 개인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다. 자,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 이게 국유나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액 관리제로 인해서 영리 추구라고 하는 사업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전적으로 사회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의 목표를 전환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126조 사기업의 공유와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게 이제 이게 좀 특성이에요. 자, 소비자 보호 운동. 자, 이것도 다 변시. 자, 소비자 권익이 증진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하는 형태에 이르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 포함되지 자,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단체 행동 유사한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이렇게 단체를 조직하지 않아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한 명이라도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인 모두 이에 포함. 자,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어요? 하면 좋죠. 근데 이걸 헌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나 할 수 없어요. 하면 좋은데. 자, 아까 봤죠? 자동사주 구입 명령 제도는 판매업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침해.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그쳐서 안 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까지 있어요. 국가. 자, 이게 헌법에 근거가 있어요. 자, 123조 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 자조조율 육성. 적극적 육성.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호. 이건 약간 이건 적극적이고 이건 약간 소극적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그래서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할 때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극적 의무를 다하면 되는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 불확실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전제 의무. 그래서 예전에는 요 두 개를 바꿔서 출제하게 됐어요. 자, 8차 소비자 보호운. 8차 소비자 보호운. 자, 80년 8차 50 소비자 보호운. 80년 8차 50 소비자 보호. 헌정사는 나올 때마다 계속 외국에 국군을 파견하는 결정,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는 통치 행위, 사법심사 자제. 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자제되죠. 강제노동 폐지. 이에 관한 국제노동 ILO의 조약은 우리나라 여기에 가입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준한 바가 없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헌법적으로 가지는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될 수 없다. 마라케시 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된 공포된 조약이다. 그래서 이 협정이 자, 그래서 이게 실익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마라케시 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 공대법과 같은 효력. 실익이 뭐야? 협정에 의해서 관세법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공대법과 같은 효력의 죄형법정주에 의해서 이를 법률에 의하지 않은 형사처벌이나 행위시 법률에 의하지 않은 형사할 수 없다. 이게 실익이에요. 국제통화기금협정상 각 회원국의 재판권으로부터 통화기금 임직원이 행위를 면제. 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된다. 보시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 헌법 6조에는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한일, 대한민국 일본군의 어업에 관한 협정. 자, 이름은 협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약이에요. 국민의 권리 의무한 게 아닌 국가 내 권리 의무 내용은 조약에 해당되므로 체결 행위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의 행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당이 된다. 보시면 사건 협정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 그래서 체결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아까 봤죠? 평화적 생존권이 기본권이에요? 자, 기본권 아니라고 그랬죠? 2009년 판례에서.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라든지 비교적 명확하게 구체적 권리에서 실질에 부합한도 보기 어려워 헌법상 기본권이라 보기 어렵다. 2009년 판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수용될 수는 없다. 없다 그랬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 X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문화정책은 문화국가 실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문화풍토의 조성에 그쳐야 되지 특정 문화 그 자체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틀린 지문. 자, 요거 수정해 주세요. 정답표가 이제 정답표 수정된 거 이제 정오표 그러니까 작성해서 이제 카페에 올릴 텐데 여기가 좀 잘못됐어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 문화, 대중 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한 배려의 대상이 된다. 자, 요거는 O예요. 자, XO가 이게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정해 주시고. 자,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문화유산 존속 그 자체를 보장. 그래서 가치 보상이 있는지 여부도 헌법적 보호에 직접 관련이 자, 어떤 전통 사찰이 있어. 단청 있고 문화재 고려의 어떤 그 조계종의 어떤 본산으로서 훌륭해. 근데 그 주위로 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돈으로 이렇게 그 시세 주위 땅값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해 주면 돼? 가치 보상이 있는 게 그게 이거 민족 문화 이거 존속 그 자체. 그 불교의 어떤 이유. 자, 가치 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민족 문화 유산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래서 민족 문화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해야 되고 가치 보상이 있는 이런 헌법적 보호법과 직접 관련이 없다. 호주제는 남계 혈통 중심의 가히 유지와 개성이라는 관념의 뿌리박은 특정 가족관계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 강요함으로써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가족을 보호하고 남녀 평등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데 맞죠? 근데 전례의 어떤 가족 제도가 호주제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하는 헌법 36조 1항의 요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데 이게 헌법 구조, 전통문화유산 이걸 근거로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시설 및 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학교보건법 6조 1항 표현예술의 자율성에
중요성을 간과해서 학교 교육 보호망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좋은 영화도 많잖아요. 그래서 국장 운영자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도 필요해서는 과도하게 침해하고 해서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죠.